제가 20대 때 1년 동안 진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체중 감량을 했었거든요. 제 키가 172.5cm인데 다이어트 전에 68kg이던 체중이 다이어트 이후에 54kg이 됐어요. 그러니까 총 14kg을 감량한 거죠. 그때 제가 한 다이어트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루에 2만 보 걷기, 두 번째는 제 기초 대사량에 맞춰서 칼로리 섭취하기, 세 번째는 매일매일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하기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이 지금도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체중 감량이 성공한 다음에 1년 뒤에 제 체중은 74kg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이어트 전이 68kg이었는데 다이어트 후에 74kg이라니 제가 더 뚱뚱해졌어요.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제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가 와서 74kg이 됐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남은 건 뭐가 있었을까요? 극심한 저칼로리 다이어트 후유증만 남아있었어요. 제가 제 기초 대사량에 맞춰서 저칼로리로 먹고 1년이 지나니까 대사가 엄청 떨어져 있더라고요. 대사가 떨어지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체온이 떨어지고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요. 탈모도 오고 여성분의 경우는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부에 여드름도 났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몸만 무너진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졌었는데 평생 잊지 않던 음식 강박이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저칼로리로 1년을 살다가 다시 일반식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막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1인분씩만 먹는데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근데 살이 찐다고 해서 대사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음식 강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감량을 해서 지금은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요요가 온 다음에 키토 단식을 통해서 다시 14kg을 감량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부터 쭉쭉쭉쭉 체중이 잘 감량됐는지를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여곡절을 진짜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체중 감량이 되었는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체중 측정을 기록한 애플 건강에 기록된 저의 체중 데이터인데요. 여기에서 날짜별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가면 2018년 1월인데요. 그 전에는 제가 아날로그 체중계를 써가지고 핸드폰에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어플이랑 연동되는 디지털 체중계를 쓰면서 체중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 체중은 73kg이었는데요. 제가 키토 단식 식단을 2016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2018년 1월이면 1년 3개월 후에요. 근데 체중이 1kg밖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뭐야? 키토 단식하면 살 엄청 잘 빠진다더니 빠지지도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변명을 해보자면 이때 한국에 키토 단식에 대한 한국어로 된 자료가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외국 자료를 계속 보면서 정리하고 제 몸에 적용해보고 이러면서 올바른 정보를 찾아내고 그걸 걸러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정보를 찾아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찾아보고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제 몸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외국이랑 한국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한국에 맞는 키토제닉 식단을 할 수 있는 건지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진짜 여러 가지 챌린지를 많이 했는데요. 삼겹살 같은 것만 일주일 동안 먹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이컨, 소세지 이런 거 가지고 키토제닉 식단을 해보기도 했고요. 자연 방목한 고기를 찾아서 그 고기로만 식단을 해보기도 하고 오일 섭취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버터를 막 생으로 씹어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지면서 여러 가지 키토제닉과 간헐적 단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공부를 하고 제 몸에 적용을 하고 그러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저를 봤을 때는 쟤 뭐야 지방 먹어서 살 뺀다더니 그대로네? 하는 비웃는 시간이었겠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식단을 내가 올바르게 지속하면 나는 대사가 다시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식단을 계속하다 보니까 체중 감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3월에 72kg, 4월에 70kg, 5월에 69kg, 6월에 68kg, 7월에 다시 69kg. 이렇게 5개월 동안 5kg이 빠졌는데요. 단기간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보시면 뭐야 5일도 아니고 5개월 동안 4kg 빼는 거는 쉽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느낀 건 완전 달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먹는 양을 줄인 것도 아닌데 살이 빠졌던 거거든요. 보통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량을 확 늘리면서 아 다이어트 끝나고 나는 뭐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이렇게 적으면서 꾹 참고 노력하면서 체중 감량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때 제가 완전 다르다고 느꼈던 거는 제 몸의 대사랑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칼로리 다이어트 부작용들이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일단은 체온이 높아졌고요. 머리카락도 다시 나기 시작했고 여드름이 안 나기 시작했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 기능도 정상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을 먹거나 호르몬 주사를 맞은 게 아닌데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음식에 대한 강박도 사라졌고요. 그러고 나서 2018년 8월에 66kg가 되고 9월에 65kg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2개월 만에 4kg이 빠졌죠. 원래 다이어트는 초기에 감량이 많이 되고 이후로 지날수록 감량이 안 되는데 저는 먹는 양을 줄인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량이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체중이 68kg 정도였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체중 감량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 식단 관리는 안 하고 한창 운동을 많이 했을 때가 체중이 64kg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때는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감량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확신이 생겼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키토 단식을 하면 잘 먹고 건강해지면서 감량이 되는구나 이렇게요. 사실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는 거듭할수록 체중 감량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리고 요요가 와서 체중이 다시 증가하면 이전보다 훨씬 뚱뚱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달랐어요. 이렇게 체중이 빠지고 나서 제가 다시 체중이 조금 느는 시기가 오는데요. 이때는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송별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서 식단을 잘 못해서 체중이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68에서 69kg 정도가 됐는데요. 근데 이때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키토 단식을 해서 감량하니까 대사가 괜찮아지고 호르몬이 괜찮아진 상태여서 그런지 이전보다 더 찌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옛날같이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을 했었으면 제가 74kg보다 더 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숫자 근처에도 안 갔으니까 이 식단과 다이어트 방법이 진짜 괜찮은 다이어트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온갖 송별회를 다 끝내고 원래 식단으로 돌아오니까 1, 2kg 정도는 그냥 쉽게 감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66, 67 이 정도의 체중을 꽤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 생각했던 게 내가 먹는 양을 줄이지 않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체중은 이 정도가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튼 키토 단식을 통해서 저는 건강도 좋아졌고 몸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식단을 그만둘 필요가 없어서 지속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 체중이 아주 천천히지만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2021년 6월에 64kg이 됐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아주 천천히 체중이 한 3kg 정도 줄은 거죠. 키토 단식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체중이랑 비교를 하면 10kg이 빠졌던 건데요. 누군가 봤을 때는 무슨 체중 감량을 16, 17, 18, 19, 20, 21 이니까 6년 동안 10kg을 체중 감량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완전 다릅니다.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체중을 만든 게 아니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체중을 만든 거거든요. 체중 감량 때문에 제 삶을 포기해서 쥐어 짜내면서 억지로 만든 체중 감량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그냥 먹고 살았는데 체중 감량이 된 거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 시기에는 운동도 꾸준히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운동도 꾸준히 못했거든요. 순전히 식단만으로 이렇게 체중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21년 8월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조금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62kg
61kg 이렇게 되더니 결국에 58kg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 62kg 밑으로 체중이 내려간 거는 진짜 굶어서 뺐을 때밖에는 없어가지고 체중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저도 좀 얼떨떨 했었는데요. 운동을 한다고 체중이 팍팍 주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키토 단식 식단을 하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진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제 키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72가 넘거든요. 그런데 58kg대로 지내니까 어지러움증 같은 게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 먹는 양을 늘려가지고 현재는 체중을 60kg대에 맞춰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중 감량을 한 키토 단식 식단은 어떤 식단이냐면요. 막 억지로 쥐어짜내서 미친듯이 빼는 그런 식단이 아니라 호르몬과 대사를 정상화시키고 지방을 자연스럽게 태우게 만들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감량되게 만드는 식단인데요. 키토 단식의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내용으로 좀 딥하게 해서 강의를 파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일반 분들이 체중 감량을 할 때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평생 살찔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은 단 하나, 인슐린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면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정상화되면 살찌게 만드는 대부분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지방을 계속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 지방을 태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체중 감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보통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에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도 고갈이 되어야 되고요.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도 고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서서히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고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슐린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면서 정상화가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막기 때문인데요. 효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지방이 분해가 안 되거든요. 뭐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지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식욕,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들도 정상화가 되는데요. 인슐린 호르몬이 몸속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에 있는 몸은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렙틴도 저항성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렙틴 호르몬이 저항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위가 찢어질 것 같고 너무 많이 먹어서 숨이 쉬기 힘들 정도까지 먹는, 그래야지 포만감을 느끼는 분들이 렙틴 호르몬이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인슐린 호르몬을 정상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렙틴 호르몬도 정상화가 됩니다. 렙틴 호르몬이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배부름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마치 애기들이 배부르면 그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배부름을 느끼면 그만 먹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 몸에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살면서 스위치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치를 다시 켜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부른 만큼 적당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요, 음식 강박이 생길까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배부른 만큼 포만감이 들 정도로 먹는데 음식 강박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이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제발,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만 알고 내 몸에 적용만 해도 평생 살찔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14kg을 빼면서 체중 감량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계속 하는데 성과가 잘 안 보이면 대부분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시간에 빠르게 체중 감량을 하는 거를 원하는데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키토 단식으로 빠르게 감량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 방법을 시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키토 단식으로
가장 빠르게 감량을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료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제 아는 지인, 그리고 남자친구를 통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단식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탄수화물을 소진시키고 방탄커피를 마셔주면서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지방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면요, 몸이 엄청 빠르게 지방을 태우는 상태에 적응하더라고요.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저장된 지방을 잘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먹는 지방을 잘 넣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 시간이 있어야 대사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지방 대사에 익숙하게 적응하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좋은 지방 섭취를 충분히 해야 키토 단식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 섭취를 좀 잘해보려고 음식에다가 막 오일을 퍼 부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햇빵을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버터를 막 생으로 씹어 먹어보기도 하고, 오일을 숟가락으로 덜어서 그냥 먹어보기도 했었는데요. 그 어떤 방법보다도 방탄커피가 진짜 제일 좋더라고요. 일단 방탄커피가 먹을 때 맛도 있고, 방탄커피에는 MCT 오일이 들어가고, 그걸 또 갈아서 먹어주기 때문에 진짜 빠르게 지방 에너지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탄커피 마시면 에너지 수준도 금방 높아지고 케톤 수치도 금방 높아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가지고 식단표를 만들어서 300분이 넘는 분에게 식단표를 제공해 드렸어요. 물론 무료로요. 그때 제가 일부러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게 절차를 조금 까다롭게 만들었거든요. 진짜로 식단을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보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게 실천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식단표를 나눠드린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2주 동안 꾸준히 해서 성공하신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실행만 하면 지방 활활 태워버릴 수 있는데 이게 기존 다이어트랑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워하시고요. 사실 키토 단식이 기존 다이어트랑 좀 많이 다르긴 하잖아요. 먹는 것도 양 제한하지 말고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좋은 지방이 많은 식품을 잘 찾아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기존 다이어트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게 먹어도 되는 건지, 장볼 때는 뭘 사야 하는 건지, 외식할 때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내가 똑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일일이 찾아서 알아보기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시간도 되게 많이 들고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제가 아는 분도 키토 단식을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식단표를 보내드렸거든요. 물론 똑같은 걸요. 근데 이분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다 보니까 식단을 하면서 모르는 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이거 먹어도 되냐? 나 오늘 여기 가는데 이 음식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거 세세한 거 다요. 물론 저는 당연히 도와드렸죠. 왜냐면 제 주변에서 식단 한다고 하고 제가 그 방법을 아는데 안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도와줬죠. 그랬더니 키토 단식 식단에 성공을 했고 체중 감량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연락도 안 와요. 이제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사실 제 채널에 영상이 2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실패 없이 키토 단식에 성공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200개면 하나당 10분씩만 해도 2,000분이고 그러면은 시간으로 치면 300시간? 그런데 제가 식단 코칭을 해드리거나 1대1로 봐드린 게 아닌데도 제 영상만 보고도 감량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댓글에 보면 남겨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가끔 오프라인 강의에 나가면 만나서 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초창기랑 다르게 제 채널에 영상이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제가 그때는 매주 라이브를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은 라이브를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예전만큼 성공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옆에서 아는 사람이 조금만 도와줘도 진짜 쉽게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키토 단식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대1로 밀착 코칭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돌아서 7년 동안 걸어온 길을 이 코칭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14일 만에 끝내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판다기보다는 실천적인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이고요. 다만 이게 저 혼자 하는 거라서 제가 한 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을 케어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시로 신청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진짜 내가 너무
키토 단식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링크 통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억지로 쥐어짜내는 체중 감량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 올릴 예정이고요. 저처럼 부작용 겪지 마시고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